안녕하세요, 스테이션B 구독자 여러분들. 자, 정말 우리나라에서 핫한 새로운 세그먼트, 바로 현대 캐스퍼를 만났습니다. 경차 SUV에서 1.0 터보 엔진이 달린 차는 얼마나 재밌게 달릴 수 있을지 제가 꽉꽉 쥐어짜 보면서 오늘 달려보도록 할 텐데요. 저와 같이 시승해 보도록 하시죠. 자, 여러분, 캐스퍼 1.0입니다. 정말 핫한 차량이고 직접 만나보니까 통통 튑니다. 디자인이 통통 튄다고요. 그리고 승차감도 좀 통통 튀어요. 하지만 여러분, 경차에서 그랜저 같은 승차감을 바라시는 건 아니겠죠? 솔직합니다. 이 차는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서스펜션의 구조와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단순히 쿠션빔 스타일이다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작은 크기에 움직일 수 있는 행정이 짧은 그러한 서스펜션 컴포넌트를 가지고 낼 수 있는 딱 그 정도의 성능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도 나름 스포츠카의 헤리티지를 담고 있는 듯 보여요. 왜냐면 일단 차 무게가 1000kg 미만입니다. 물론 옵션을 넣으면 살짝 넘어가긴 하지만 정말 이상적인 몸무게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이런 SUV 타입으로 나와서 몸무게가 꽤나 높아질 줄 알았는데 다이어트를 꽤 열심히 하고 나왔습니다. 두 번째 단서는 이 차의 주행 모드예요. 주행 모드가 온로드 모드에서는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에코 모드가 없고요, 노멀 모드 아니면 스포츠 모드, 이렇게 두 가지만 있답니다. 이게 무슨 스포츠카냐고. 자, 그리고 사륜 구동이 없지만 전륜 구동 베이스로 해서 터레인 모드가 추가적으로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 눈길, 모래길, 그리고 진흙길, 이렇게 샌드, 스노우, 머드 세 가지의 모드를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총 5개의 주행 모드를 가지고 있죠. 수동 변속 모드는 없습니다. 그냥 PRND L의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L을 넣게 되면 가능한 낮은 단으로 들어가게 되고 2단에서 100km 이상의 속도가 나는 기어비 세팅이에요. L 상태에서는 2단까지만 기어를 쓰게 되는데 6500 이상으로 하게 되면은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회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이때 속도는 무려 120, 130에 달합니다. 캐스퍼 터보 2단에서 130km가 나오는 차였어요. 지금 이 205mm 17인치 스펙의 타이어는 하이그립 타이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타이어를 괴롭혀 봐도 꽤나 안정적인 궤적을 만들어줍니다. 차는 자연스럽게 롤과 피칭을 보여줍니다만 SUV니까 롤이 더 많을 것이다 라는 기대는 살짝 빗나갔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차의 이 중량에 비해서는 꽤나 단단하다라는 느낌에 가깝거든요. 즐겁지는 않지만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코너를 돌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뭔가 약간 이렇게 타면 약간의 죄책감이 들기도 해요. 차한테 이런 짓을 해도 되나 싶기는 한데 잘 버텨줍니다. 그리고 운전대 디자인은 근래 나왔던 현대자동차 디자인 중에서 전 개인적으로 가장 스포티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단순한 좌우 투 스포크 방식의 그런 디자인임에도 불구하고 콘 커버랑 옆쪽에 있는 이 스포크 사이가 이렇게 뚫려 있거든요. 이게 그렇게 스포티해 보일 수가 없어요. 저렴하게 놓지 말까요? 가자! 가자. 굉장히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1톤 정도 되는 무게 100마력이면 10초 정도 끊을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실제로는 100마력보다는 좀 더디게 나가는 느낌이 있기는 합니다. 이게 풀 스로틀을 해도 속도가 평온하게 올라가는 편입니다. 터보가 아니라 그냥 76마력 버전의 MPI, 특히 마력보다도 토크가 터보냐 아니냐에 따라서 거의 2배 차이가 벌어지거든요. 터보가 없는 버전의 엔진이라고 한다면은 어쩌면은 일반 용도에서 타기에도 약간은 좀 답답함이 느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터보 엔진을 극악한다고 해서 이런 느낌은 나지 않죠. 오프로드 샌드 모드 바꿔보고 가봅니다. 근데 진짜 확실히 차 크기가 작으니까 이렇게 좁은 길을 갈 때에도 거의 WRC 랠리 스테이지를 가진 것처럼 아우디 나운라인을 쓰면서 아주 공격적으로 탈 수가 있네요. 이거는 정말 작은 차를 타본 사람들만 알 수 있는 뿌듯한 작은 기쁨이랄까요? 작은 차 큰 기쁨. 계기판은 저는 꽤 재미있고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운데에 아주 작은 한 4인치 정도 되는 디스플레이를 달고 양쪽에는 나름 디지털 숫자가 표시되어 있는 디지털 계기판을
달아줬어요. 그래서 왼쪽에는 속도, 우측에는 RPM 단위를 100rpm 단위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LED 베젤이 있는데 이게 RPM이 높아지면 베젤의 개수가 점점점 차오르는 식으로 돼서 약간 좀 직관적으로 지금 엔진의 상태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1500rpm 이하에서는 바깥쪽에 있는 베젤 하나가 들어오게 되고요. 1500을 넘어서면 그 다음 안쪽 2500을 넘어서게 되면 세 번째, 3500을 넘어서게 되면 네 번째 LED에 불이 켜지게 됩니다. 그 노멀에서는 파란색이던 이 분위기가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약간 핑크빛 같은 빨간색으로 바뀌게 돼요. 계기판 그리고 이 센터 모니터도 그렇게 각각이 다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음에도 그냥 이 정도면은 아주 딱 쓰기 좋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ADAS 시스템을 확인을 해봤을 때에도 이제 경차에서도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편하게 운전할 수 있구나라는 새로운 감회가 들 정도로 차로 유지 그리고 또 앞차와의 차 간 거리 제어 이런 부분들은 꽤나 완성도 있게 보여줬습니다. 가끔 좀 서둘러서 가속을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없지 않아 나타나기는 했습니다만은 어디까지나 보조 장치의 개념으로 본다면은 잠깐 집중력을 잃을 때 피로함이 느껴질 때 보조해주는 역할로는 충분하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HDA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저속으로 고속도로에서 막히는 구간에 오게 되면 차로를 감지하는 기능은 대략 시속 30을 기점으로 해서 꺼지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차량의 엔진 소음은 꽤나 조용하고요. 공기를 가르는 소리는 한 80km 정도를 넘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노면이 조금 안 좋은 곳에서는 타이어 패턴 노이즈도 하부 쪽에서는 어느 정도 올라오기는 해요. 하지만 경차 세그먼트 기준으로 본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평균 정도 점수 혹은 그거보다 살짝 더 나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수준입니다. 왜냐면 다른 경차와는 다르게 이 차에는 205mm의 최고에 비해서는 아주 큰 타이어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자, 현대 캐스퍼의 실내는 정말 다양한 아이디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일단 제일 좋은 거는 앞쪽이 약간 이렇게 벤치식으로 되어 있고 옆으로 건너다니기가 굉장히 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률은 당연히 전후 슬라이딩이 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뒤쪽에 있는 자리들도 슬라이딩을 개별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왼쪽 자리와 오른쪽 자리를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슬라이딩 할 수 있고요. 등받이도 완전히 눕혀놓으면 거의 수면 모드에 가깝게 이렇게 편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물 공간과 승차 공간을 필요에 따라서 사람이 3명이 탈 때는 한쪽 의자만 앞쪽으로 당겨서 트렁크 공간을 확보하는 것, 혹은 작은 아이가 탈 때에는 뭔가 이런 변형을 줄 수 있다는 것, 이런 게 정말 재치가 넘치는 구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사실 경차급이지만 이 편의 장비 면에서는 경차라는 앞에 수식어를 떼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첨단 ADAS 시스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과 차로 유지 보조 기능, 그리고 이렇게 색깔까지 따로 예쁘게 뽑아놔서 앞쪽 좌석 운전석에 열선과 통풍 시트 이렇게 편의 장비들을 만들어놓고 있고요. 풀 오토 에어컨, 그리고 또 이 부분에 추가적으로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거나 하는 이런 충전 포트들과 물건을 놓을 수 있는 이러한 트레이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장비에 대한 구빈, 이런 부분도 캐스퍼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 이게 현대 캐스퍼가 보여줄 수 있는 활용도의 정말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풀 플랫이 다 된다라는 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어떻게 플랫을 시켜놓고 뒤쪽을 슬라이드를 시켜놓느냐에 따라서 또 이 내부의 공간 활용도가 달라집니다. 지금은 2열을 제법 앞쪽으로 많이 밀어놓은 상태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1열과 2열이 바짝 붙으면서 플랫이 이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생각보다도 꽤 괜찮은 트렁크 공간이 아래쪽으로 깊게 나오게 됩니다. 제가 한번 안에 들어가 볼게요. 그냥 이렇게 엎드리면 이 정도 느낌이 나오네요. 이 정도 느낌? 그러니까 아마 일반적인 신장을 가지고 있는 성인들은 끝까지 발을 펴고 누울 수가 있는 공간은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앉았을 때에는 머리를 이렇게 살짝 세우기에는 약간 좁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눕거나 엎드리는 형태로 이렇게 가게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공간이 많이 남는데? 이렇게 봤을 때 몰랐는데 살짝 위쪽으로 올려다 보면 뭔가 감성이 좀 더 뿜뿜 품어져 나오는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경차라는 이 3.6m라는 길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차를 정차시켜 놨을 때에는 다양하게 차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이 캐스퍼의 루프렉은 75kg까지 버틸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올린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짐을 수납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물론 고속도로 연비는 많이 떨어질 겁니다. 하지만 재미있잖아요. 이렇게 자신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진짜 캐스퍼가 갖고 있는 가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현대 캐스퍼는 총 6가지의 매장 컬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게 소울트로닉 오렌지 펄, 그리고 톰보이 카키라고 하는 국방색보다는 훨씬 더 세련된 컬러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있는 컬러가 인텐스 블루 펄, 이거는 요즘에 현대 아반떼 N에도 있었던 컬러였죠. 그리고 아이보리, 네, 이 언블리치드 아이보리라고 하는 약간 크림색 같은 이런 컬러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티탄 그레이 메탈릭 컬러,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아틀라스 화이트라고 하는 아주 순백색의 솔리드 화이트 컬러가 있습니다. 사실 어느 컬러든 다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 카탈로그나 화면에 나오는 색상 느낌이랑 실물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담아드리는 이 컬러감을 잘 참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카키 느낌 나는 저 색깔, 그리고 아이보리 컬러가 좀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희 또 다음에 이 현대 캐스퍼를 조금 더 쥐어짤 수 있는 조건에서 테스트를 해보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